그대에게 꽂혔나봐요.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재훈이 만사행동, 부드러운 만사행동 시간입니다. 이 부드러운 시간에는 너무 경문을 읽듯이 또 문재인, 한심한 문재인 뭐 이런 사람들의 하야투쟁을 하듯이 그렇게 목소리를 높이지 않고 조용히 부드럽게 진행을 할까 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오늘은 시를 한 편 먼저 읽겠습니다. 제가 읽을 시는 나와 나타샤와 흰 당나귀라는 미남 시인이죠. 백석의 시 하나 먼저 읽어드리겠습니다. 가난한 내가 아름다운 나타샤를 사랑해서 오늘 밤은 푹푹 눈이 내린다. 나타샤를 사랑하고 눈은 푹푹 날리고 나는 혼자 쓸쓸히 앉아 소주를 마신다. 소주를 마시며 생각한다. 나타샤와 나는 눈이 푹푹 쌓이는 밤 흰 당나귀를 타고 산골로 가자. 출출이 우는 깊은 산길로 가 마가리에 살자. 눈은 푹푹 나리고 나는 나타샤를 생각하고 나타샤가 아니올 리 없다. 언제 벌써 내 속에 고조군이 와 이야기한다. 산골로 가는 것은 세상한테 지는 것이 아니다. 세상 같은 건 들어 버리는 것이다. 눈은 푹푹 나리고 아름다운 나타샤는 나를 사랑하고 어디서 흰 당나귀도 오늘 밤이 좋았어. 응앙응앙 울을 것이다. 이 일제시대 때 창백한 지식인처럼 조선일보 기자를 했습니다. 이 백석은, 이 미남 백석, 거의 대표작 중에 하나입니다. 흰 당나귀, 나와 나타샤와 흰 당나귀라는 것의 비유, 그 비유가 무엇인지 여러 가지 해석들이 분분합니다. 산골로 가는 것은 세상한테 지는 것이 아니다 라고 시인은 이야기합니다. 세상 같은 건 들어버리는 것이다 라고 또 이야기를 하네요. 약간 염세와 비관 뭐 이런 것들이 약간 현실 도피 같기도 하고, 그러나 아주 묘사력이 뛰어난 그런 시입니다. 백석 시인은 본명은 백기행으로 1912년 평안북도 정주에서 태어났습니다. 정주에서 태어난 유명한 시인이 많죠. 대표적인 게 민족시인 김소월입니다. 백석은 필미 백석이고 일본의 시인 이사카와 다쿠보쿠의 시를 너무 좋아해 그 사람의 이름 앞철자, 돌석자를 필명으로 사용했습니다. 이 사람은 카프파로 약간 그 좌익 계열에 가깝긴 했지만 좌익은 아니었습니다. 월북인지 납북인지를 당해 북한의 선부에서 근무를 하다가 밀려나 1996년쯤 북한 어디에서 농사를 짓다가 숨진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제가 적혀 있는 자일보 신문부터 한번 조회하면 단일화 여론조사를 해본 결과 역선택이 기승을 부렸고 수혜자는 안철수 후보로 나타났다고 합니다. 재미있는 기사입니다. 한번 인터넷에 어디를 들어가서 살펴보십시오. 김승혜 한국 다문화센터 대표인데 이 신문 개건 논설명이죠. 정권 교체를 위해서는 당선 가능한 야당 후보를 믿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누군지는 빤히 알 수 있습니다. 단일화를 촉구하는 그런 내용들인데 여러 가지 논거를 재미있게 잘 들고 있습니다. 김승혜 개건 논설위원회 이걸 한번 유심히 보십시오. 그 옆에 재미있는 길이 있습니다. 꽃이 핀다고 다 봄일까? 이분은 그 숲, 나무, 대단히 관심 가는 분이죠. 이상윤 씨, 사단법인 숲길 이사장입니다. 정월대보름을 맞아 여러 가지 세시풍속들을 이야기하면서 이 자연, 지리산자락 황폐한 곳에 떨어진 작은 씨앗이 하나 둘 움트고 온갖 풀과 나무들이 서로 안고 보듬어 평화로운 숲을 이뤄냈다. 사실 우리의 시간 또한 그렇게 흘러가고 있는데 우리 인간만 모르는 척 인정하지 않으려 들고 있다. 해마다 봄은 꽃과 함께 어김없이 우리에게 돌아온다. 하지만 꽃이 핀다고 다 봅니까? 라고 글을 냈습니다. 숲과 나무를 사랑하는 사람답게 아주 서정적이고도 감미로운 그런 글들을 쓰고 있습니다.
동아일보는 최근 논술위원 서울대 산업공학 교수 이성주 교수가 기술 주권을 강조하는 그런 칼럼을 썼습니다. 각 후보들이 우리나라가 기술 선도국이 되게끔 노력해야 한다는 그런 공약들을 내고 있는데, 왜는 있는데 어떻게 하겠다는 게 없다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 기술 선도, 첨단 기술 이런 것들을 키우고 반도체나 바이오나 AI, 메타버스 이런 신기술을 키우는 무엇은 있고, 우리가 또 그 DJ이기 때문에, 선진국이 DJ이기 때문에 그런 이유도 있는데 어떻게 그런 것들을 하겠다는 게 없다는 아주 아픈 것을 찌르고 있는데요. 정치 담당 부국장 이승은 부국장이 쓴 문 대통령이 있었으면 하는 마지막 편지, 아주 이 대선 후보들이 꼭 이 칼럼을 읽고, 대선 후보가 아니죠, 지금 대통령이 되어 있는 문재인 대통령이 차기 당선자에게 남긴 이런 자기가 잘못한 것도 하고, 자기가 경험해보니 이런 것은 이렇게 하는 게 좋겠다는 그런 정신을 좀 똑바로 차리고 찬물로 얼굴을 씻고 이 칼럼을 읽은 뒤 반드시 내년 5월 9일쯤 되겠죠. 5월 9일자정에 글을 써놓고 청와대를 떠나 잊혀진 존재가 되기는 쉽지 않겠지만 양산사주로 돌아가시길 바랍니다. 이 글을 잘 읽어보십시오. 내가 한 대목만 읽어드릴게요. 조지 H. 부시, 아버지 부시입니다. 조지 W. 부시가 아니라 1993년 1월 당시 까마득한 애송이였던 빌 클린턴에게 이런 편지를 남겼습니다. 매우 힘든 시간도 있을 것이다. 당신이 공정하지 않다고도 LG의 도모를 비판 때문에 더욱 힘들 것이다. 중략을 합니다. 그렇다고 비판자들 때문에 낙담하거나 격노에서 이탈하지 마라. 이제 당신의 성공이 곧 우리나라의 성공이다. 도널드 트럼프, 버락 오바마가 4가지 조언을 하겠다고 합니다. 이승은 부국장이 가장 눈에 들어온 것은, 우리는 이 자리에 잠시 머물다 가는 사람이다. Temporary occupant of this office. 이 때문에 법의 원칙과 같은 민주적 제도와 전통의 수호자가 되어야 한다. 따끔한 질문인데 트럼프는 이 말과 거꾸로 했습니다. 조선일보는 오늘 여론조사 결과를 보도했습니다. 이재명이 33.2, 윤석열 38.4, 오차 보이면 됩니다만 안철수 8.4% 나왔습니다. 박병은 청와대 근무도 했고 기획재정부 차관도 했고 한 사람입니다. 임명직은 선출직에 복종하라는 반헌법적 발상이라는 제목으로 최근 어느 여권 인사가 한 이야기를 따끔하게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에게 여당의 대선 후보 이재명이 한 이야기입니다. 임명 권력은 국민이 선출한 권력의 지위를 받는 것이 정상적이다. 여야 합의조차도 수용하지 않겠다고 하는 것은 대의민주주의 체제의 입장에서 보면 매우 부적절하다. 책임을 묻겠다. 이런 방자한 언행을 했습니다. 그러나 이 박병은 안민정책 포럼 이사장을 맡고 있습니다. 경총회장도 했고요. 헌법 7조를 들어서 공무원은 정치에 대한 봉사와 정치적 중립 기준이 있다. 그런데 이재명처럼 너 죽을래 하며 복종만 요구하는 이들에게 나라를 경력을 맡겨서는 나라가 망조가 될 거다라고 아주 강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아래 최재천 교수가 유추, 생각의 중추라고 하는 아주 재미있는 칼럼을 쓰고 있네요. 유추와 비유 이런 것들을 통해 우리는 사고를 해나간다. 이 물건과 저 물건의 구별을 하고 또 이 물건이 저 물건과 유사한 점이 이런 게 있다라는 것을 통해서 우리 사고를 지배하는 그런 기능이 유추와 비유 이런 것들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국의 노라고 말할 수 있어야 한다는 그런 칼럼도 조금 읽을만 하겠습니다. 이 조선일보의 제1사설은 택배노조, 아까 제가 앞에서 이야기를 한 바 있는 택배노조의 폐악질, 방향무도한 짓,
그 다음에 공권력이 못 본 채 이 핫바지 공권력, 이 대한민국 이게 나라냐라는 걱정이 들게 하는 그런 택배노조의 작태들을 아주 조목조목 비판하고 있습니다. 김포에서 6개월 전인지 숨진 이들의 그 폐악질 때문에 12명이 집단 괴롭힘 때문에 목숨 거는 부인이 절규하고 있습니다. 이 택배노조의 방향부도하고 극악무도한 폐악질들에게 도대체 문재인 대통령, 김부겸 총리, 당신들은 무엇을 하는 사람들인지 정말 석고대죄해야 될 순간이 올지 모릅니다. 다음 대신정 차리고 이 폐악질을 중단시키십시오. 여러분,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고 이 백석의 시를 한 편만 더 읽어드리겠습니다. 주막, 술집이란 말입니다. 옛날 호박잎에 싸우는 붕어 곰은 언제나 맛이 있었다. 부엌에는 빨갛게 질들은 팔 모알상이 그 쌍위엔 새파란 쌀이를 그린 눈알만한 잔이 베였다. 아들아이는 범이라고 장고기를 잘 잡는 앞니가 뻗어진 나와 동갑이었다. 올 파주 밖에는 장군들을 따라와 음미의 젖을 빠는 마저도 있었다. 팔모알상에는 팔각 모양의 상이라는 뜻이고 울파주는 울바자의 평안도 방언이라고 합니다. 울타리에 쓰는 바자라고. 참 우리 모국어를 빼어나게 사용할 줄 아는 사람입니다. 백석은. 백석이라는 시인이 남긴 여러 가지 이야기 중에 길상사를 법정 스님에게 기증한 자애라는 예인이 있죠. 대원과 인간은 요정의 주인이었죠. 그 건물과 집터 등을 백석을 기며 살았던 자야가 법정 스님에게 기증해서 오늘 이 길성사에 있게 됐습니다. 그 이야기를 하는 분들이 많을 겁니다. 자세한 이야기는 다음 기회에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십시오. 안녕히 계십시오.